아마 요약, 오늘 자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입문서 있어도 앞부분에 내용이 좀 중복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 자료로 보세요. 오늘 자료 그 1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공급의 법 기초이론이라고 써놨죠. 이제 그걸 잠깐 보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부동산 공법에 관한 기본적 틀을 볼 건데요. 일단 저희 과목 자체가 우리 부동산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공법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우리 부동산 공법은 대상 과목이, 즉 대상이 뭘 대상하는 거죠? 부동산을 가지고 정리하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 개념을 정리할 때 항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저희들이 공부할 대상이 되는 것은 이 부동산에 대한 것을 공부할 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 부동산이 뭘까요? 그러죠. 이제 우리 한문으로 쓰면 안이부자에다가 움직일 동, 우리 재산할 때 산자죠. 동산이 아닌 거거든. 동산이 뭐냐면 움직이는 재산이죠. 그죠? 우리 동산은 움직이는 재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동이 가능한 걸 전부 다 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부동산은 이동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동이 안 되는 거 대표적인 게 뭐였죠, 여러분들? 그지, 땅, 토지. 그죠? 자, 또 건물 뭐 이런 것들. 토지나 우리 건물 이런 것들이 우리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대표적인 토지나 건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공부할 대상인 것이 토지, 건물 등에 관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울러서 공법이라고 나와 있죠. 일단 여기서 법이 뭐냐 또 이걸 아셔야죠. 그래야 이제 법을 분류할 때 공법, 사법으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그 중에 공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법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여러분들? 자, 법이 있다는 것은 규제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법이 있다는 것은 뭔가 규율을 정해, 한번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규제를 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왜 규제를 할까요? 간단히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우리 토지 건물 해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놓고 보면, 그죠? 여러분 뭐 보시면 굳이 뭐 보면 봅시다. 우리나라로 봅시다. 독도까지. 그리고 자, 우리나라 땅은 여러분, 토지는 계속 확장해 가는 건 아니죠. 토지 자체는 한정돼 있죠. 그죠? 그리고 또 뭐 다 아시겠지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땅이 좀 넓어요, 좁아요? 그걸 좀 여기 땅덩어리 작잖아요. 위에가 좀 트이면 좀 더 넓어지겠지만 현재 위에 트이지도 않았고 일단 한정된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한정된 땅인데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 내가 돈이 많아요. 돈이 많으면 우리나라 전체 땅을 다 살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만약 한 사람이 다 사버린다면, 다 살 수 있다면 다들 우리는 뭐가 되죠? 땅 주인이 아니고 전부 다 우리는 세 얻어갖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눈치 보고. 이제 다들 그걸 못하게 규제를 하는 것이에요. 규제를 할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 자, 만약에 이 지역이 아마 여러분 제일 많이 들어본 것, 자, 그린벨트라고 들어보셨나요? 개발 제한 구역. 그죠? 봅시다, 그러면. 자, 만약 이 땅이 개발 제한 구역이 정해졌다고 봅시다. 이 개발 제한 구역은 우리 나중에 공부할 내용 중에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거든요. 그런 계획 등에 의해 가지고 지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했다고 봅시다. 재경이. 그래서 이 개발 제한이 지정되면 이 땅은 여러분 특징이 뭐가 될까요? 자, 용어를 한 번씩 보자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용어를 풀어가는 과정을 자꾸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 구역은 섹터를 말할 것이고, 어떤 구역이죠? 개발을 제한한단 말은 개발을 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그럼 이 개발이 뭐죠? 개발? 그죠? 우리 개발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말대로 건축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알겠죠? 일정한 시설 등 설치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발 제한구역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니까 있는 거죠. 필요 없으면 사라졌겠죠. 그럼 왜 필요할까요? 이렇게 의미를 자꾸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간단한 논리입니다. 왜 이걸 해가지고 개발을 못하게, 쉽게 말해서 봅시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땅을 샀어요. 땅을 샀는데 땅이 싸. 개발 제한구역은 좀 싸겠죠? 당연히 싸겠죠.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나 개발을 제한하기 때문에 집가가 좀 낮을 거란 이야기예요. 땅값이 좀 싸단 이야기야. 내가 사가지고 10,000평을 샀어. 그죠? 샀어.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가 호텔 하나 짓고 싶어. 아니면 공장을 건설하고 싶어. 그죠? 왜냐하면 내 땅이니까. 그래서 내가 공장을 짓거나 내가 뭐 호텔 짓거나 아니면 뭐 골프장을 설치하는데 그건 내 마음이죠. 내 땅이니까. 근데 이 구역은 그렇게 한다 못한다. 못하게 막아놨거든. 알겠죠? 못하게 막아놨어. 그 이유는 이제 간단한 논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 공법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법에서 정할 때 공법이라는 것은 공적인 규제거든요. 알겠죠? 공적 규제란 말은 뭐냐면 자, 우리가 공법에 대비된 게 뭐죠, 여러분들? 사법이 있죠. 그죠? 우리가 법을 크게 나눌 때 법 한마디로 규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법이 있으면 사법이 있거든요. 알겠죠? 우리 공사로 나눠지거든요. 굳이 말하면 요 사자가 사사로울 사자 한번 쓰면요. 이 공은 요 공자죠. 그러면 요 사법은 여러분 뭘까요? 사법은 대표적인 민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 민법 같으면 여러분 이 사법은 사적인 관계를 규율한다는 거거든요. 사적인 관계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 사이 관계. 이게 보통의 사법의 기본 특징입니다. 물론 민법도 있고 상법도 있습니다만은 민법이 가장 대표적인 사법이에요.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입니다. 말 그대로 한 사람하고 한 사람 관계. 자, 이건 여러분이 매번 접하는 관계입니다.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돈 좀 빌려주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을이 돈을 빌려주든지 말든지 을이 결정해서 돈 빌려주겠다 하면 양자 간의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명 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돼 가지고 돈을 빌리고 갚고 뭐 이제 그런 과정이 형성되겠죠. 그건 개인 간의 문제입니다. 자, 이 사람한테 국가가 돈을 빌려주라고 지시했나요? 돈 안 빌려주면 교도소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 철저하게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야. 이게 이제 그런 관계를 규율하는 게 우리가 민사관계, 사적관계입니다. 이게 사적관계는 자기의 의사가 중요하겠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어느 직장에 들어가는데 급여를 매월 1억씩 준대. 근데 나는 그 일을 하기 싫어. 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갈등이 생기죠. 1억인데. 그래서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게 이제 우리 사적관계예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사적관계입니다. 땅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사기 싫으면 안 사는 것이고. 그죠?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줘도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고. 그죠? 월급을 적게 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할 수도 있잖아요. 알겠죠? 이게 이런 관계가 사적관계 생각하시면 돼. 개인의 의사가 중요한 거죠. 근데 공법은 뭐예요? 공법은. 이 공자가 우리 한마디로 공동체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나만 생각하면 되죠. 공법은 나만 생각해요? 모두를 생각해요? 그렇지. 모두하고 연결돼서 모두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법은. 간단히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금 내는 것만 생각해 보세요. 세금 내는 거 재산세라든가 소득세. 소득세만 놓고 봅시다. 소득세 낸다면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었죠. 소득이 발생했죠. 근데 일정 부분을 떼어가지고 주래. 누가 고생해서 돈 벌었는데요? 내가 고생해서 돈 벌었는데. 그걸 떼어간대. 그죠? 우리 바로 왜 하고 오죠? 내가 이래서 내가 돈 벌고 땀 흘려가지고 잠 못 자고 막 해서 돈 벌었는데 세금 내래, 세금. 그죠? 그 세금 필요한 이유도 아시겠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하려면 세금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그러죠.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가 모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모임들 있잖아요. 모임에도 회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렇지. 그런 논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낼 때는 아깝지만 또 전체 생각하면 필요하잖아요. 그죠? 필요하지. 세금도 필요하고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 지금 내 마음대로 못하는 관계가 공적 관계입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똑같아요. 개발 제한구역도 우리가 전 국토가 개발만 하면 그래서 좋을까요? 우리 전 국토가 다 공장이야, 공장. 모든 공장으로 다 개발되어 있어. 그럼 일단 취업은 다 잘 되겠죠? 그죠? 대신 이제 어떤 문제 발생할까요? 전부 다 얼굴 시커멓고 다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환경 문제.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게 항상 우리 공적 관계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개발을 하는 건 좋은 건 맞아요. 근데 모든 걸 개발을 만들기 때문에 보존해야 될 부분도 있다 없다? 있다. 이 두 개 항상 상충되는 겁니다. 개발도 해야 되지만 보존도 시켜야 돼. 이 보존의 목적은 뭐 환경이라는 큰 틀이 있긴 합니다만은 환경도 또 나눠지겠죠. 뭐 자연환경도 있고 생활환경 등등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환경이나 기타 등등을 위해서 보존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나. 그래야지 오래 사는 거죠. 똑같은 여러분들 우리가 일만 열심히 한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죠. 일도 열심히 살고 휴식도 취해야 되고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개발과 보전은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느 도시든 간에 개발을 하려고 하겠지만 개발을 억제시킬 수 있는 구역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 환경 등의 이유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환경만 있는 거 아닙니다만은 환경 등의 이유로 개발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개발 제한구역 같은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필요하면 이게 지정되면 내가 산 땅이지만 내 마음대로 공장을 지은다고 못 지은다고? 못 지어. 알겠죠? 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못하게 규제를 하는 거야. 알겠죠? 우리 사적 관계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돈 빌려줄 수도 있고 안 빌려줄 수도 있고, 그죠?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내 마음이죠. 근데 공적 관계는 내 마음대로 한다 못 한다. 그렇지. 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못해. 알겠죠? 근데 돈이 많아. 땅이 있어. 공장을 막 아니면 호텔을 막 100층짜리 짓고 싶어. 근데 여기는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못하게 구역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공급의 특징은 우리 국민의 기본적 권리사항입니다. 이 권리 중에 주로 이제 재산권이 중심이거든요. 재산권. 자, 이런 것 등을 이 권리 행사를 자, 마음대로 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그렇지. 행사를 제한시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행위 제한이라고 해서 자꾸 이제 나올 거예요. 행위를 제한시킨단 말이에요. 행위 제한이거든요. 우리 재산권 행사를 내 마음대로 못하게 제한시키는 거야. 그러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할까요? 법으로 정할까요? 그렇죠. 법으로 규제를 할 수밖에 없어. 내 말로, 말 그대로 우리 시장이 자기 생각난 대로 말해가지고 제한시켜버리면 시장이 억하심정 갖고 할 수도 있잖아요. 개인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우리 법으로 규제하게 되면 시스템이 마련되는 거죠. 시스템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법으로 이것을 못하게 제한시키는 거예요. 물론 제한만 시키는 건 아니에요. 어떤 거는 보장해 준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보장해 주는 것은 크게 불만이 없죠. 그잖아. 법에서 막 연금을 막 한 달에 뭐 500씩 준대요. 그거 가지고 뭐 화낼 사람은 없어. 근데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항상 화가 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법에서 보장해 주는 것은 뭐 사람들 심리가 다 똑같아. 보장인 건 당연한 걸 생각하고 못하게 하면 뭐야 이거 막 이러면서 세금도 찢어 깎아주면 좋다 그죠? 이 똑같은 논리예요. 세금 깎아주면 좋다 그래. 많이 내라 하면 싫어. 근데 물어봐. 세금 필요한 필요는 필요하다고 해. 그죠? 더 간단한 논리 여러분들.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각 도시에 쓰레기를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집 앞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알겠죠? 필요하다는 건 다 알아. 근데 자기한테 다가서면 또 아니라고 그래 다. 그죠? 세금도 복지정책 생각하면 세금도 필요해요. 알겠죠? 또 쓰레기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도 필요할 것이고 또 원자력도 필요하면 원자력 발전소도 필요하겠죠? 근데 자기 집 앞에 놓으라면 다 싫어요? 안 싫어요? 다 싫어. 여기 이제 보통 이게 절충점이거든. 근데 필요하면 해야지 안 할 수는 없어. 알겠죠? 그래서 이제 조정과정이나 기타 등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걸 정하는 게 법이고 이런 법을 우리 뭐라 그러죠? 공법이라고 부르는 거야. 공법. 공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을 공부할 때는 처음에 여러분들이 용어가 익숙한 건 뭐냐면 이 사법은 여러분이 일상에서 많이 접하는 거거든. 여러분들 뭐 돈도 빌려주기도 하고 땅을 사보기도 하고 뭐 해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지가 좀 빨라. 근데 공법은 대부분 사람들이 솔직히 나를 생각해요? 모두를 생각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나를 생각하지. 모두 생각은 그냥 이상적인 표현할 때만 이야기하지 결국은 나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공적 관계 접할 때는 이게 좀 매치가 안 돼. 이거 왜 필요한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알겠죠? 근데 이제 그 관념을 좀 갖고 접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공법이 약간 국가 등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약간 추상성을 띠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 사적 관계는 내가 돈 빌려줘 봤거든. 내가 집을 등기도 한번 해봤거든. 알겠죠? 이제 그런 것은 우리가 해본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접근하는데 공적 관계는 우리가 접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매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중에 여러분 중개업을 하고 업무를 보실 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법. 알겠죠? 혹시 여러분 중개사 사무소에 뭐 주변에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꼭 중개사무소에 보면 공법책을 꽂아 놓으신 중개사들이 많아. 알겠죠? 자기 공부한 책을 꼭 보면 다른 책은 다 버려도 공법은 딱 꽂아 놓은 사람들 꽤 있어요. 저는 볼 때마다 왜 꽂아 놨어요? 물어봐. 참고하려고. 재밌는 게 뭐냐면 참고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이미 법은 바뀌었어. 공법은 잘 바뀝니다. 알겠죠? 그러면 요즘은 사이트가 다 좋아가지고 법제 사이트 가면 법제처 사이트 가면 다 법 떠요. 알겠죠? 컴퓨터 딱 한번 엔터만 누르면 다 뜨는데 딱 꽂아놔. 그만큼 이제 참고할 부분이 많은 건 사실이죠.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 대상되는 부동산 공법은 토지나 건물 등 같은 부동산에 관해서 공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부동산 공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법들은 여러분 많겠어요? 적겠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우리 땅이 한정되어 있는데 많은 규제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래 공법도 많지만 부동산에 관한 공법도 굉장히 많습니다. 수십 개 됩니다. 수십 개. 알겠죠? 수십 개.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업무 보실 때 영역이 좀 넓히려고 마음먹으시면 이 법들을 많이 접하셔야 돼. 알겠습니까? 이제 시험 과목으로는 6개만 공부합니다. 알겠죠? 부동산 공법 수십 개 중에 시험에 해당되는 우리 과목에 대상되는 것은 6개만 공부하면 되지만 나중에 업무 보실 때는 나머지 법들도 자꾸 찾아보셔야 돼. 알겠죠? 공공임대주택이 뭔지도 모르고 할 수는 없어. 개발지역률, 지역률 관련 특별조치법을 모르고 개발지역률을 소개할 수도 없어. 여기 또 아까 개발지역률 정했지만 여기서 허가받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신고만 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대상이 다 나옵니다. 법에.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중개업할 때 개발지역률 땅도 거래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할 수 있어야겠죠. 할 수 있으면 그 내용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근데 우리 시험법에는 없어. 옛날에는 우리 20회 때까지인가? 그때 아마 19, 그때까지는 공법이 9개 법이었어. 9개 법. 그때는 우리 개특법이 시험법이 들어갔어요. 개발적 지역명가지 특별조치법도 시험법이 들어가 있었어. 옛날에 공법이 9개 법을 공부할 때는 생각해보세요. 우리 수십 개 중에 우리 시험법에 가면서 9개 법을 공부했다니까요. 9개 법이면 2개월에 끝날까요? 못 끝날까요? 못 끝나 2개월에. 그래서 거의 뭐 일요일마다 보강을 공법은 의뢰껏 하는 걸로 돼 있어. 알겠죠? 그리고 이때는 공부하기 더 까다롭겠죠? 법 9개로니까. 근데 지금은 깔끔하게 몇 개죠? 6개로 줄었어. 알겠죠? 아주 양이 줄었습니다. 이게 옛날에 9개 법 공부했던 분들은 고생을 많이 했겠죠? 저희들도 고생 많이 했죠? 거의 뭐 일요일마다 수업하고 막 그래야 되니까. 안 할 수가 없어. 양이 많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6개 법이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수월하다. 근데 여러분 과거를 모르기 때문에 뭐 수월한지 모르겠지만. 알겠죠? 어쨌든 6개 법이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6개 법만 먼저 잡아드리면 일단 거기 여러분 한 장 더 넘기시면 2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죠? 이쪽에 보시면 우리 부동산권 6개 법을 정리해놨거든요. 그거 하나만 딱 먼저 보고 갑니다. 일단 우리 부동산권의 시험 과목에 들어가 있는 법은 6개 법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말하면 2가지 써놨죠. 토지공법하고 우리 건축물 등에 관한 공법입니다. 자, 제가 이 건축물을 생각하면 주택도 포함해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6개 법을 우리 시험 과목에 들어가 있는 부동산 공법입니다. 자, 토지공법 여러분 4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4개가. 자, 그래서 거기 처음에 나와 있는 게 뭐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알겠죠? 나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 내용은 지문이 길죠? 보시면 보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목들이 길어요. 이건 그래도 짧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 뭐 공익사 불리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엄청 길죠? 법 제목들이 길어. 근데 제목 다 외우기도 힘들어. 근데 외울 필요는 없어. 알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 요 놈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명명 부를 때 뭐 지난번에 국계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개자가 좀 싫어가지고 이제 줄여서 국토라고 이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앞으로 제가 부를 때 국토법이라고 부를게요. 알겠죠? 그럼 이제 국토법이면 이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줄임말로 이렇게 합시다 우리끼리. 그래서 국토법 하면 이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알겠죠? 이 법이 하나 있고요. 이 법의 내용은 자세한 것은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는 국토에 관해서 정한 게 토지야, 토지. 국가 토지죠? 국토. 뭘 정하고 있죠? 파트 두 가지. 계획하고 뭐 이용. 알겠죠? 이 두 가지를 정한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체계는 좀 이따 잡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토법은 우리 국토 전반에 관해서 계획을 세운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자, 그럼 우리 국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될 거 아니야. 땅은 한정돼 있는데 그걸 효율적으로 모든 사람이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이용을 해야 되거든. 그럼 이용하려면 계획을 세워야 돼, 안 세워야 돼요? 그렇지. 계획을 세워야죠. 어떤 거든지 선계획입니다. 여러분도 공부할 때 공부계획 세워야 돼, 안 세워야 돼요? 세워야 됩니다. 계획 세울 때가 제일 재밌어요. 그러지 않나요? 지키는 건 그 다음이니까. 계획은 거창하게 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 계획 부분을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용이죠. 이용은 개발을 말합니다. 자, 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할 수도 있지만 계획에 의하지 않고 개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 이제 규제를 하는 것이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우리 계획하고 이용. 알겠죠? 이걸 정하는 게 국토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두 번째는 도시개발법이 있죠? 도시개발법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마저 쓰고 정리할게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자, 이걸 빼버리면 도시정비법이죠. 알겠죠? 및 주거환경 빼버리면 그냥 도시정비법이에요. 그래서 자, 요놈들도 앞으로 이제 용어적인 문제는 이렇게 봅시다. 또 제가 도계법, 이렇게 도정법 지난번까지 이렇게 했는데 자, 다시 바꿔서 외우기 편하게 특징을 잡고 이야기할 겁니다. 개발법, 여기는 정비법. 알겠죠? 이제 앞으로 이제 그렇게 명명할 겁니다. 우리끼리 약속으로 그렇게 할 거니까 개발법, 정비법. 자, 여러분들 도시개발법이 뭘까요? 자, 한번 용어적인 설명을 할 때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면 접근하면 간단한 논리들입니다. 말에 다 의미가 함축돼 있어. 그걸 그대로 푸시면 돼. 자, 도시개발법이 뭘까요? 자, 우리 개발이 뭐예요? 개발이. 개발. 뭔가 만드는 거잖아요. 개발한다 이런 걸 많이 들어봤죠? 똑같아. 개발은 정말 만드는 거예요. 뭘 만드는 거예요? 도시를 개발한다. 도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한마디로 개발법은 신도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알겠죠? 신도시.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여러분 우리 뭐라 부르죠? 도시개발사업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개발사업. 도시를 개발한다는 사업이라는 것은 신도시를 만들어내는 거죠. 뭐 과다표 서울놈도 일산이든 분당이든 전부 다 옛날에는 그 지역이 뭐 논이든 뭐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도시라고 형태가 없던 그런 지역을 하나의 신도시를 만들어냈죠. 판교도 마찬가지고. 알겠죠? 뭐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말한다고 도시개발사업. 그럼 요 개발사업을 정하는 법이 개발법이야. 알겠죠? 도시개발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알겠죠? 개발사업 어떻게 할 건데 누가 할 건데? 그걸 정하는 것이 뭐라고요? 개발법, 도시개발법이 그걸 정하고 있어요.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여기는 특징이 제가 정비라고 이야기했죠? 정비. 정비의 의미가 뭐죠? 간단히 우리 뭐 자동차 정비소도 있잖아요. 정비소. 정비소가 뭐는데? 자동차 만드는 데요? 자동차 고치는 데요? 고치는 거. 똑같아. 자, 이 도시정비법. 한번 정비법도 도시를 고치는 겁니다. 왜 고칠까요? 낡았으니까. 간단히 낡았어. 낡았던 것은 구도시가 된 거죠? 구도시가 된 거야. 여기는 신도시를 만든다고 했죠? 개발사업은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고 정비법은 구도시를 고치는 거야. 알겠죠? 구도시를 고치는 거야. 그래서 이 사업을 여러분들 정비사업이라고 그래. 알겠죠? 정비사업은 거기 써놨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있지만 여러분 낯익은 뭐가 보여요? 재개발, 재건축 보이죠? 그죠? 이런 것을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 한마디로 정비사업은 구도시를 고치는 사업이다. 개발사업은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알겠죠?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 정비사업은 구도시를 고치는 사업.
그럼 어디를 건축하냐에 따라서 이제 거기 주거환경 개선이든 재개발, 재건축이 나눠져요. 그 과정은 또 차후에 할 것이고, 일단 정비법의 의미는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농지법이 보이죠? 농지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농지는 주로 핵심이 이제 거기 써놨죠? 소유하고 이용하고 보존하는 거, 이걸 정하는 게 농지법이에요. 알겠죠? 자, 농지 소유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농지는 누가 살 수 있을까요? 농민. 그죠? 법적인 표현 농업인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농사를 짓는 사람. 알겠죠?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요. 농사 안 짓는 사람은 소유하면 되나 안 된다? 안 돼. 알겠죠?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물론 예외적은 있어요. 예외적으로 농사 안 져도 소유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있는데 기본적으로 농지는 농사 짓는 사람만이 소유해야 돼. 간단한 논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내가 농사 안 지어. 농사 안 지었는데 돈이 많아. 농지를, 이 경기도에 있는 농지를 내가 다 샀어. 돈이 많으니까. 그럼 이게 다 내 농지야. 난 농사를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지어. 그럼 농사를 짓기 위해서 누군가를 고용해야 되겠죠? 그게 여러분들 앞에 옛날 말은, 소장농들. 말 그대로 농노라고 들어보셨죠? 노예들을 내가 고용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사는 사람 고용해서 농사 짓게 만들고, 뭐 돈 1년에 한 50만 원 주고 너 가. 이런 문제가 생겨. 항상 여러분들 우리가 노동 착취라고 그러죠?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우리 농경 문화에서는 있는 사람이 지주가 돼가지고 또 농사 땅을 사가지고 쉽게 말해서 농사 짓게 만들고 착취해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 농사 안 짓는 사람은 소유를 못하게 일단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에요. 알겠죠?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농사 안 져도 소유할 수 있는 경우는 있어요. 알겠죠? 그건 이제 우리 시험법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거기 이제. 소유 쪽에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농사 안 져도 소유할 수 있는 경우들, 간단히 오늘 주말 체험 하려고 사는 거 있죠? 그런 거, 뭐 주말 체험이야 뭐 내가 농사 잡고 뭐 수미하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심시풀을 하는 거니까, 뭐, 그래서 농사 안 져도 소유할 수는 있어. 근데 그것은 예외고. 원칙은 뭐라고요? 농사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게 원칙.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이용은 뭐냐면, 그냥 간단히만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이용은 뭐죠? 농지 이용한다는 말이 의미가 뭐예요? 이제 간단히 하기서, 이게 농지야. 농지면, 이게 A입니다. A는 농업인이야. 그럼 농사 지으면 되죠? 그죠? 농지 사가지고 A가 농업이니까 농사 지으면 돼. 그러면 정상적으로 농지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근데 A가 아플 수도 있어요, 없어요? A는 안 아픈가요? 아플 수도 있지. 뭐 질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수술받고 누워있을 수도 있고. 알겠죠?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뭐 교도소 가서 좀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자, 그럼 이제 A는 농업이지만 농사를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짓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럼 이 땅은 놀리고 있잖아. 그죠? A가 농사 지었는데 너희가 농사를 못 지면 놀리고 있죠? 그러면 농지가 계속 놀고 있으면 국가 전체로 볼 때는 효율성이 떨어지잖아.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농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용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대리경작자를 지정해가지고 대리경작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임대차를 내주든지 사용대차를 내주든지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법으로 규제가 돼 있어. 알겠죠? 물론 아까 얘기했죠? A가 농업인이 농사를 지은다면 문제 없어. 알겠죠? 농업인이 소유하고 농사 지으면 이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못 짓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자,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이게 농지인데 농사 지을 논이잖아. 하면 논이거든.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 공장이 들어오거나 또 뭐 태양광 에너지 설비가 들어오거나 기타 등등 해버리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농지를 보존시킬 필요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우리 농업진흥지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제 앞으로 들을 거예요. 농업진흥지역이나 이런 걸 지정해가지고 공장 같은 거 못 들게 막고 뭐 태양광 에너지 설비 못 들게 막고 이렇게 법으로 못하게 시설들을 규제해놔. 알겠죠?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해가지고 보존을 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농지법은 농지 소유나 이용, 보존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럼 전부 다는 토지 관련된 토지공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 건축물에 관련된 공법은 거기에 두 가지 나오죠. 자, 두 가지 뭐 건축법하고 또 한 가지는 주택법입니다. 이제 건축법이 여러분, 글쎄 이제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건축법은 굉장히 좀 세세한 부분들이 좀 나와 있어요. 알겠죠? 세세한 부분들이. 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건축이 뭐냐부터 시작해서 용어도 필요하겠죠? 건축이 뭔지도 모르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이제 건축이 정하고 있는 법인데 건축이 뭐냐? 또 건축할 때 법으로 규제한단 말은 그냥 해도 될까요? 아니면 뭐 허가나 신고 등을 하고 해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법으로 정하는 거예요. 어떤 것은 건축 허가를 받을 것이고 어떤 것은 신고만 해도 되고 이걸 정하는 게 건축법입니다. 이제 거기까지만 정하면 그래도 내용이 좀 깔끔합니다. 근데 이제 그 뒤로 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또 암기 좋아하시는 분, 좋아하시는 분도 상관없는데 건축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 등이 다 들어갑니다. 자, 건축하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죠. 대지가 있으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겠죠. 도로도 필요할 것이고 또 적용도 해야 될 것이고 알겠죠. 또 건축할 때 여러분 그냥 할까요? 뭐 발코니 설치하면 발코니 기준도 있어야 될 것이고 계단 설치하려면 계단 설치 기준도 있어야 될 것이고 방화벽도 필요할 것이고 면적도 책정될 것이고 높이도 있어 층수, 층고, 기타 많아. 근데 의외로 건축법은 좀 산재돼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여러분 좀 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체계가 좀 잡힐 수 있는데 건축법도 물론 체계는 있지만 산재된 부분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단순 암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좀 잘하신 분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대부분 다 암기를 잘합니까? 못합니까? 잘한 척하지 마세요. 암기 잘 못해. 알겠죠? 이게 항상 난제거든. 그죠? 애울 것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거든요. 애울 게 많아서 애우기만 하면 되니까 단순해. 이해를 요하는 것은 애워서만 안 되거든. 근데 암기만 하는 것은 단순하긴 한데 문제는 암기가 안 돼. 알겠죠? 애워도 잊어먹고 분명히 애웠는데 다음날 보면 2분의 1이냐 3분의 1이냐 헷갈리고 어쩔 수 없어. 근데 그것은 좀 반복하면 그래도 어려운 문제는 아닐 수 있어. 근데 양이 많다 보니까 벗어나는 문제가 항상 걸립니다. 잘 못 외우거든. 외운다고 어떻게 다 외울 수 있어요? 워낙 전문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건축법은 대비는 좀 꼼꼼하게 암기해가면서 이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주택법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자, 주택법이 뭐죠? 주택에 대해서 뭐 하는 겁니까? 건설, 주택을 만들어야겠죠? 주택을 짓는 겁니다. 주택 건설입니다. 그럼 주택 건설은 누가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주택 건설 사업에 관한 문제입니다. 알겠죠? 주택 건설 사업에 대해서 절차를 정하고 있는 법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업 주체가 누가 될 것이고 사업계획 작성에서 승인을 언제 받아야 될 것이고 어떻게 받을 것이냐 또 승인 받으면 어떻게 공사할 거냐 주택 건설 문제가 나올 것이고 건설하면 그 다음 뭐겠죠? 공급해야 되겠죠. 우리 사업 주체가 주택을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여러분들 100세대 지어가지고 자기 혼자 다 살까요? 그거 이제 분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공급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제 우리 법에서 규제하는 것 핵점은 뭐냐면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택을 건설 공급할 때 법에서 규제는 항상 문제가 뭘까요? 자, 우리는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분양가 상한제 말씀 들어봤죠? 우리 민간 택지 부분에서. 그래서 그러면 뭐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은 욕구가 항상 있죠.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주택이든 땅이든 싸게 살 수 있으면 싸게 사고 비싸게 팔 수 있으면 비싸게 팔려고 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이게 어느 선까지는 용인이 돼. 어느 선까지는. 넘어서면 뭐가 되죠? 투기가 되는 거죠. 투기. 자, 투기를 해버리면 한 사람은 좋지. 시끄러 내가 1억에 사가지고 100억에 팔았어. 와, 짱이죠? 내 개인적으로는 아주 용감하고 무용담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100억에 산다면 뭐가 되겠냐고. 그죠? 그리고 이 투기가 성행해버리면 말 그대로 성실하게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생각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 옆에 보면 야, 뭐 땅 뭐 5천만에 샀는데 갑자기 뭐 3억이 됐다더라. 6배. 그것도 1년도 안 돼서. 이런 나 1년에 고생해가지고 1억 벌기도 힘든데 3억을 1년도 안 돼서 벌었어. 이게 뭐 일하고 싶냐고.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 흔히 이야기해서 공정이라는 말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규제라는 거. 이 주택 공급에서 핵심은 투기를 어떻게 억제할 거냐. 알겠죠? 일정 범위까지는 허용해 줄 수 있어요. 일정 범위까지는. 알겠죠? 근데 뭐 가장 자연적인 집가 상승률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 이상을 초과해 가지고 이렇게 이득, 불로소득을 보게 되는 그런 걸 규제하고 있는 시 공급에서 법으로 규제해 놓은 거야. 그래서 나피 투기 가열지구 들어보셨죠? 분양가 상한제, 전매 제한 막 이런 것들. 이게 주택법에 다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은 건축에 관한 내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6개 법만이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것만 공부하면 돼. 이것만. 자, 그리고 물론 관련된 법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몇 개만 아시면 돼요. 그건 이제 나중에 나올 때 말씀드릴 겁니다. 시험 범위 이거고요. 일단 출제 범위가 다 정해졌어요. 자, 우리 40문제 중에 국토법은 여러분 몇 문제 나오죠? 1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개발법은 6문제. 자, 정비법도 6문제. 자, 농지법은 2문제. 토지공법이 총해서 26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건축법이 몇 문제죠? 7문제. 또 주택법이 7문제. 자, 그래서 여기에 14문제. 총해서 40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느낌이 올 겁니다. 일단 이 6개 법을 완벽하게 다 잘해버리면 40개 다 맞는 거죠, 뭐. 알겠죠? 근데 완벽하게 잘하기가 어려워. 알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안 하고 공법 하나만 한다면 그래도 가능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공법만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중개답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거 공부해가지고 10년 공부해서 합격하라면 완벽하게 해버리겠죠? 근데 우리 10년까지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도 1년에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전략이. 그래서 이제 이 내용에 대한 전략은 여러분들 3, 4월까지는 전략을 세우시면 안 돼. 왜냐하면 뭐 알아야 전략을 세우지. 알겠죠? 그래서 1, 2, 3, 4까지 공부를 다 열심히 하시되 이제 한 5월쯤 되면 나름대로 각자가 틀려요. 어떤 분은 정비법 보면 아주 싫다는 사람도 있고, 알겠죠? 어떤 사람은 건축법 보면 막 스트레스 받는데 막 각자 다 개인차가 있어, 개인차가. 그래서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그러니까 5월쯤 되면 이제 약간 전략을 세워야 돼. 전략을 세운단 말의 의미가 뭐냐면 아마 28회 때 합격하신 분인데 그분은 이 정비법을 굉장히 증오했어, 증오. 싫어할 정도가 아니라 증오. 그래서 그분이 아마 5월 지나서 6월 들어갈 시점에 저한테 와서 상담하더라고. 정비법은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비법 수업 때는 안 들어와. 중간에 들어가면 중간에 나가. 저한테 미리 말을 했어. 정비법 포기하겠다. 도저히 볼 때만. 왜냐하면 그때는 정비 사업이요. 28대까지는 6개 사업이었어요. 지금은 3개 사업이었죠. 주관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3개밖에 안 남았거든. 근데 28대까지는 6개 사업이었어요. 6개. 그러니까 사업이 6개다 보니까 뒤죽박죽 막 더 복잡했죠. 지금보다. 그래서 포기한대. 그럼 그렇게 하시라겠어. 대신 그분은 다른 것은 열심히 또 해.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포기하기 뭐해서 앞부분 한두 개는 보라고 했거든. 그러면 한 2문제를 맞을 수 있게끔 가면 돼. 만약 포기한다면. 알겠죠? 그럼 2문제 맞으면 공부 안 하고 2문제 맞으면 됐잖아요. 근데 나머지 잘 보면 돼. 이거 포기하고 나머지도 못 보면 뭐가 되죠? 그 최악이죠? 포기 안 되니까 다른 걸 더 열심히. 물론 그분 합격했어요. 합격. 공고도 좀 잘 나와서 7점 넘어서 합격했으니까. 포기했어도. 6문제 나오도 포기해도 뭐 찍으면 한두 개 맞고 또 앞부분 좀 들은 부분 용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한 개, 2개는 맞아. 알겠죠? 그러면 요걸 대신 적게 맞는 대신 나머지를 잘 맞으면 돼. 알겠습니까? 그 전략은 어차피 5월경쯤 되면 이제 다 세워야 되고. 알겠죠? 처음에는 모르니까 전략을 세울 수가 없어. 뭐 알아야 뭐 전략을 세우지. 그냥 그것은 기계적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국토법 있죠? 12문항 나오고 이것은 우리 2차 과목인 부동산 공법에서는 왕법이야. 이게 왕법. 알겠죠? 이게 가장 중심이 됩니다.
이걸 봐야만 이해도가 또 따라가는 겁니다. 국토법이 가장 중요한 법이고 시험 문항도 가장 많이 나오죠. 12문항입니다. 그래서 이 국토법은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다들 열심히 합니다. 우리 수업 진도도요. 진도도 국토법은 기본적으로 약 4주 조금씩 줄어갑니다. 이제 1, 2월 달은 4주 정도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3, 4월 달은 좀 더 3.5주, 3주 정도 줄여갈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국토법이 중요하다 보니까 국토법 버릴 것 없이 꼼꼼하게 다 봅니다. 문항도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12문항 30% 이상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잘 정복해 놔가지고 국토법을 말 그대로 12개 다는 못 맞아요. 못 맞고 10개 이상만 맞을 수 있다면 여기서 한 10개 이상만 맞아버리면 여러분 나머지 법을 운영할 때 아주 편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총 개수에서 아까 말처럼 우리 목표가 70점은 28개 맞으면 되잖아요. 알겠죠? 말은 딱 28개지만 실수해도 24개만 넘어가면 60점 넘어가면 돼. 알겠죠? 곰곰이 60점 넘어가면 무조건 잘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10개를 맞을 수 있도록 일단 여기는 가장 열심히 해야 될 법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개발과 정비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거 답하면 12문제예요. 근데 이걸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아. 개발법이 어렵다는 분도 있고 정비법이 어렵다는 분도 있고 보통 보면 그렇더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절차에 관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어렵게 느껴진다면 나중에 이제 전략 세우시면 돼. 말 그대로 어렵게 세우면 이것은 50%씩만 맞는다고 생각하면 돼. 3개 맞아도 돼. 그래도 충분하죠. 이거 충분히 많이 맞아놨으니까. 그죠? 그렇게 전략을 세우시면 돼요. 6개에서 2-3개 맞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때는 이제 나중에 이제 혹시나 그런 전략을 세우시려면 또 저하고 상담하세요. 그럼 제가 찍어주는 문만 공부하세요. 나머지 다 버려버리고. 알겠죠? 그러면 1-2개는 분명히 맞아. 거기다 찍어서 1개 더 맞으면 3개까지 나올 수 있어. 찍는다고 다 틀린 거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것도 전략이야. 근데 전략을 너무 세우면 위험해요. 알겠죠? 전략 세우니까 막 알아서 다 빼고 있어. 막 이건 버려. 아주 좋아. 슬김에서. 그러다가 목표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전략 세울 때는 상담들 해가지고 잘 세우세요. 그래서 그것은 볼당한 거 잘 보고 하면 됩니다. 어쨌든 그렇고 농지법이 2문제밖에 안 나오는 게 이건 제일 무시당합니다. 사실 무시할 수밖에 없죠. 2문제니까 뭐 일단 법이 중요도를 떠나서 시험에 2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좀 무시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한 문제 잡으려고 하면 소유점만 봐도 한 문제는 맞습니다. 올해 같으면 이쪽에 2문제 나왔었죠. 올해가 작년하고 올해는 농지법 쉽게 나왔어요. 알겠죠? 쉽게 나왔고 물론 이제 쉽다 해도 본인이 맞으면 쉽고 틀리면 어렵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만 해도 한 문제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또 제대로 하려면 하나 법이기 때문에 내용은 많아요. 근데 우선 뭐 그래도 2문제니까 좀 가볍고 경우에 따라서 농지법은 우리 커리큘럼 속에 수업 진도 중에 농지법까지 정리를 못할 때가 있어요. 알겠죠? 못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뭐 보강 형태든 기타 해가지고 한 번 정리를 한번 할 거예요. 하긴 할 건데 매번 커리큘럼에 농지법까지 수업 들어가기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4주 잡고 이것도 1주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1주만 딱 끝날 수도 있고 약간 연장될 수 1.5주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약간 걸리고 농지법은 일단은 한번 건너뛰긴 하지만 뭐 2번에 한 번꼴 정도 하든지 그냥 그것은 맞춰가지고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그때 보강을 잡아서 하든지 뭐 등등 해가지고 농지법은 딱 제 요약 좀 정리하면 이거 몇 페이지만 정리하면 끝나요, 사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건축주택은 여러분 7문항씩 나오기 때문에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암기 잘하건 하면 충분히 해갈 수 있어요. 일단 진도상으로는 여기도 1주인데 이게 항상 1.5주가 걸려. 이렇게 건축금 양이 많다 보니까 걸릴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 앞이 8주에서 9주 나오겠죠? 그럼 2개월 코스가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2개월 코스 끝날 것이고 특별하게 지금 현재 6개 보는 책에서는 우리 보강이 크게 필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간간히 이제 농지법 같은 건 못하면 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시간이 좀 되면은 본 수업에 들어가든지 그것은 이제 그때 상황에 또 조정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6개 법이 공부할 거다. 일단은 용어부터 좀 낯설죠? 근데 기억하세요. 우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 우리끼리는 국토법 그리고 도시개발법. 자, 도시개발법이 뭐라고요? 신도시를 만드는 법이다. 생각하시면 돼. 신도시를 만드는 거다. 자, 그리고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거든요. 이제 엄밀히 말하면 도시 정비법 해도 됩니다. 줄이면 정비법이거든. 자, 우리 정비법은
내용이 뭐라고요? 구도시를 고치는 사업을 고치는 법이다 한마디로. 알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재개발, 재건축 기억하시면 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좀 낯이 아직 어색하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재개발, 재건축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보통 정비 사업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농지법이 있고, 건축에 대해 정하는 법, 그리고 주택의 건설 공급을 정하는 법, 이렇게 시험 범위가 6개 법이다. 그리고 중요도는 딱 나와있죠? 일단 요놈은 국토법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개발 정비든 우리 건축 주택이든 요중에 이제 자기만의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기만의 강점 있는 게 있어야 돼. 6개 중에 다 잘하면 최상이고, 그 중에 이제 강점 있는 것은 어차피 5월쯤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잡혀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강점이 있으면 여기는 그래도 내가 한 70%를 맞는다. 대신 여기 좀 약하더라도 뭐 이렇게 하든지 이제 여기 정해질 겁니다. 어차피 농지법이야 뭐 2문제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뭐 가볍게 보더라도요. 그래서 그냥 전략을 세우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앞에 갑니다. 앞에 이제 법의 체계가 나와 있죠. 그만 또 잠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보시면 일반적으로 법을 나눌 때 여러 가지 분류가 가능하거든요. 그죠? 근데 이것만 보시면 돼. 자, 우리 법이라 그럴 때요. 이 법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자, 우리가 옷이 있다. 옷도 마찬가지죠. 옷도 여러분, 상의가 있고, 하의가 있고, 겨울옷이 있고, 여름옷이 있고, 그죠? 뭐 바지가 있고, 치마가 있듯이. 옷도 분류가 많죠? 똑같아요. 법도 분류가 많아. 알겠죠? 법을 나누면 여러 가지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여러분이 좀 들어볼 만한 것이 성문법하고 뭐가 있죠? 불문법. 이런 게 있고요. 이것 말고도 여러분, 뭐 일반법, 특별법, 실체법, 절차법, 실정법, 자연법,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공법사법도 하나의 분류입니다. 알겠죠? 분류를 하면 똑같아요. 옷을 분류할 때도 겨울옷, 여름옷 분류할 수 있잖아요. 상의, 하의 분류할 수 있죠? 그러더니 똑같은 옷인데 그렇게 분류할 수 있어. 이것도 전부 다 법이야, 법. 법인데 여러 가지 분류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많은데 이거 다 볼 필요는 없고, 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자, 성문법, 불문법 중에 자, 성문하고 불문은 여러분 어떤 차이죠? 간단해요. 성문이 뭐예요? 글로 써진 거. 이게 문서화된 거거든. 글로 써진 법. 불문은 이게 아니불자니까 글로 안 써진 법. 불문법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 글로 안 써졌으니까 안 보이지 뭐. 알겠죠? 그러면 요 놈은 신경 쓸 거 없어. 우리가 공부할 때. 알겠죠? 불문 필요 없어요. 뭐 관습법도 있고 판례법, 조리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는 법이고, 분류는 있고 중요하긴 해요. 근데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공부할 것은 요 놈만 공부하면 돼. 성문법. 알겠죠? 글로 써진 거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법은 나름대로 위계질서, 우리 체계가 있다 없다? 있다. 체계라는 위계질서를 말해요. 알겠죠? 체계가 있다는 것은 위계질서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들이, 요즘은 이제 뭐 자녀라 해봐야 1명 정도 있겠지만, 옛날은 뭐 자녀분들이 막 8명, 9명 있고 막 그러잖아. 그러면 거기에 위계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다 있잖아요. 마찬가지. 여기도 종류가 많다 보니까 체계가 있어, 성법 체계가. 알겠습니까? 그럼 그 중에 가장 상위에 있는 게 뭐죠, 여러분? 그거 써놨잖아. 헌법이 있죠? 헌법. 그 아래 뭐가 있어요? 법률. 그리고 그 아래 뭐 있죠? 한마디로 명령 등이 있어요. 이 명령 등이 우리의 시행령이 있고, 또 그 아래 뭐가 있죠? 시행규칙. 알겠죠? 보통 책에 이렇게 보시면 전부 다 명령 등입니다. 또 그 아래 여러분 있다면 굳이 말하면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 국가 단위, 중앙 단위인데 각 지방마다 또 법원이 있죠? 각 지방 자치단체로 들어보셨잖아요? 거기에 법이 있어. 우리 자치법이라고 합니다. 자치법은 국가법보다는 아래가 있어요. 시행령 아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데, 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헌법이 뭔가는 우리가 뭐 내용을 볼 필요는 없는데, 일단 헌법은 여러분 어느 국가든 간에 헌법은 있어요. 자, 우리 대한민국 국가잖아요. 대한민국 헌법 있다 없다? 있다. 헌법이 몇 개 있어요?
그렇지. 헌법이 두 개 있으면 나라가 두 개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헌법은 어느 나라든 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헌법은 문서화된 헌법, 성문헌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헌법이 있고 가장 상위법입니다. 어느 국가든 최고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헌법이. 말 그대로 우리가 국가가 형성된다는 것은 하나의 모임을 가진 공동체로 생각하시면 돼. 자, 우리가 모임이 있으면 모임에 회칙이 있다 없다? 있다. 어느 모임에도 회칙이 있죠. 회칙 없이 모이는 건 없어. 물론 회칙을 글로 썼냐 안 썼냐 차이지. 글로 쓰면 성문법이에요. 그게. 글로 안 써도 의례껏 우리끼리 모임의 원칙은 있겠죠. 생각 우리 모일 때 뭐 산을 좋아하면 등산 모임을 하든지 낚시 좋아하면 낚시 모임을 하든지 알겠죠? 그러면 모일 때 회칙이 있어. 회칙이라는 것은 뭐죠? 간단하게 여기서 회장도 뽑고 총무도 뽑겠죠? 그죠? 또 회원들은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되겠죠? 회원이 되면은 뭐 등산할 때 어떻게 모임을 분기별로 간다든지 달마다 간다든지 정할 것이고 또 회비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그걸 정하는 것이 회칙이에요. 회칙. 그러듯이 국가에도 회칙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지. 그걸 헌법이 헌법. 알겠죠? 우리의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한마디로 국민의 기본권하고 국가 통치 조직을 정하고 있는 가장 최고법이라 하는 것이에요. 헌법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법률인데 자 여러분 요 6개 법이 있죠? 여기 다 법률이야. 법률. 알겠죠? 자 여러분들 법률은 누가 만들죠? 국회. 국민 대표가 만듭니다. 여러분 헌법은 누가 만들까요? 헌법은 뭘 고민해요? 국민이 만든 국민 주권이라고 들어보셨죠? 국민 주권이야. 국민 주인입니다. 이 나라 주인은 누구라고요? 그럼 헌법을 누가 만들어요? 국민이 만들어. 헌법을 개정하려면 헌법 고치려면 국민투표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렇지.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가 필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또 누가 그래? 나는 안 만들었는데요. 이미 있었어. 그죠? 우리 어르신들이 다 만들었어. 우리 국민들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헌법은 국민이 만든다. 그래서 우리 헌법 제정 권리라 말씀드는데 그래서 우리 국민 주권과 같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국민이 만들고 법률은 국민이 만든 게 뭐죠? 국민 대표. 이게 뭐죠? 국회. 알겠죠? 국회에서 법률을 만듭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주택법 법률이거든요. 주택법을 개정하려면 국민투표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이거는 법률은 국민투표 필요 없어. 어디서 고치겠죠? 국회에서. 다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고 우리 6개 법이 다 법률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우리 입법부인 국회. 여러분 상권분립은 들어보셨죠? 그죠? 입법부가 바로 법을 만드는 데야. 그 법이 법률이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 국회가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자, 대신 이제 법률까지 있으면 되는데 이제 명령이 있거든. 명령이 뭐냐면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써놨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국회에서 이제 헌법은 어차피 딱 하나 있어요. 헌법은 딱 있고 그리고 이런 법률을 만들 때 헌법을 위반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어른이 있잖아. 어른 위반하면 안 돼요. 법률을 헌법을 위반하면 여러분 위헌법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죠? 위헌법률 심판제도 이런 거 들어봤죠? 위헌이에요, 위헌. 그러면 이 법률은 없어져야 돼. 알겠죠? 법률 헌법 위반하면 안 됩니다. 헌법에 정한 가치 틀에 맞게끔 법률이 제정이 돼야 되고 위반한 것은 이 법률 다 무효로 만들어버려요. 우리 헌법재판소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위헌법률 심판을 진행해가지고 위헌 결정 나오면 그 법률은 사라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헌법에 맞게끔 제정해야 돼요. 그리고 법률이 만들어지면 볼까요? 자, 이제 건축법이 만들어집니다. 건축법은 법률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만든다고요? 국회에서 만들어. 알겠죠? 그러면 말이 국회지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것이에요. 건축법은 아까 얘기했죠? 건축법은 건축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건축을 잘 알까요? 건축?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의원은 그냥 무시해가지고. 근데 모르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있어요. 알겠죠? 우리 국회의원 구성할 때 각에서 각 부분의 전문가들이 참석을 해. 그래서 국회 상임위원회가 들어보셨죠? 그러면 거긴 나름 전문가들이 들어가는 거야. 그 분야에. 그런데 문제는 전문가를 하더라도 다가 아닐 수도 있고 다가 전문가 아닐 수도 있고
또 전문가, 즉 전문적 지식 가진 분이 참여하기도 하고 그래. 국회의원 중에는 있으니까 각 분야 다 있어요. 의료든 뭐 다 분야에 참석하니까.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비례대표제도 있죠. 그런 게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직능대표라고 해가지고 그런 걸 반영하기 위해서 그 제도가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순수하게 돈만 많고 정치한 건 아니고, 알겠죠? 그 분야의 전문가들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겠고, 왜냐면 벌 만들면 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상임위 여기서 벌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완벽하게 알지는 못해요. 실무적인 일을 별로 안 해볼 수 있잖아요. 말 그대로 건축 행정이나 기타 등등은 알지만, 실제 막 우리 막노동, 노가대라는가, 노가대? 막 해보고 막 계단도 올라가 보고 한 사람들하고 또 틀릴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런 세세한 그런 내용을 모를 수는 있어. 그래서 우리 법률이 만들어지면 조문으로 구성되고, 이제 전부 다 법조문들이에요. 조문들이 마저 1조부터, 이제 조란 이야기입니다. 조, 항, 그리고 호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조문이 쭉 구성됩니다. 근데 아주 세세한 내용을 디테일하게 정할 수는 없어. 왜? 일단 여분들은 그래도 전문적인 일을 했지만 돈이 많다는 것은 경영을 하거나 기타 등등 했지 세세한 일을 모를 수도 있고, 또 구체적인 행정적 업무를 담당을 안 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은 내가 해봐서 알지만 건축 행정은 안 해봤어. 이 말은 허가 등을 해보지도 안 했고 신고도 해보지도 안 했어. 그럼 세세한 걸 모를 수 있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죠? 행정에서 뭘 만들죠? 자, 법률이 만들어지면 건축법 시행령 나와 있죠. 알겠죠? 이제 우리 건축법 시행령이 만들어집니다. 시행령은 거기 뭘 써있죠?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입법부 소속이에요? 행정부 소속이에요? 그렇죠. 행정부 수반입니다. 행정부 짱.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중적주의입니다.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통합 조정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대법원장 임명을 누가 하죠? 대법원장은 사법부잖아. 사법부인데 임명을 누가 해요? 대통령이. 알겠죠? 그래서 국가 원수 지위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행정부 수반으로 본다, 행정부 짱으로 본다면 행정부 짱이 사법부 짱을 임명하면 말이 안 맞잖아. 알겠죠? 현재 우리 헌법 체계가 그래요. 그건 뭐 개헌하자는 논의도 나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현행 헌법 체계는 그래. 그래서 행정부 짱인 여기서 이제 이걸 만들 때 행정부 짱으로 하는 거야. 행정부 수반으로서 시행령을 제정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충하겠죠? 그래서 법률을 만들 때 국회에서 세세한 것을 다 못 정하면 조문에 나와. 어떤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위문을 시켜줘. 알겠죠? 그러면 이제 똑같이 건축시행도 법이기 때문에 조문으로 똑같이 조문들이 구성됩니다. 쭉 구성되어 있어. 알겠죠? 그리고 여기도 대통령령이다. 대통령령은 또 직접 실무를 담당하는 쪽이 더 자세히 알겠죠? 그러면 더 실무를 담당하는 내용이 또 보충이 더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또 시행령 보면 어떤 내용은 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또 위임을 시켜놔. 그래서 나오는 게 또 그 다음 뭐죠? 건축법 시행규칙. 요 시행규칙은 주로 이제 총리령이나 부령인데, 우리가 관련된 내용은 주로 이제 부령으로 정합니다. 자, 여러분 이 부라는 것은 여러분 행정각부를 말합니다. 행정각부. 자, 현재 우리가 17개 부가 있나요? 저 행정각부가 있는데, 우리 부동산에 관련된 주무부서가 뭐예요? 국토교통부. 알겠죠? 뭐 국토교통부 있는 게 여러분들 행정안전부도 있고 기획재정부도 있고 국방부도 있고 많죠? 그래서 각 부의 장관 등은 령을 발할 수가 있어. 령을. 그걸 부령이라고 합니다. 이게 부령 형태로 나오는데 이걸 부르기를 뭐라 부른다고요? 시행규칙. 알겠죠? 그건 똑같이 조문으로 구성됩니다. 자, 그래서 이놈들을 시행령, 시행규칙을 뭐라 부르죠? 명령이에요, 명령. 알겠죠? 아까 우리 법률을 어디서 만들었죠? 국회. 그 명령 어디서 만들어요? 국회 행정부예요. 행정부. 대통령이나 우리 국토교통부장은 행정부죠? 행정부에서 만든 것이 명령이야. 알겠죠? 그럼 이 명령은 법률을 위반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법률보다 아래에 있는 것들이니까. 알겠죠? 법률 위반하면 안 돼요. 법률 범위 내에서 명령이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자, 우리 법률이 만들어지면 어느 법이든 똑같아. 이게 먼저 만들어진 게 제일 세니까. 제일 큰 거죠. 이 세 개 중에 제일 센 놈이에요. 알겠죠? 법률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지겠죠?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만들어지면 그 다음 뭐가 만들어지겠죠? 시행규칙이 만들어져.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해서 흔히 법의 3종 세트라고 그러거든요. 이 법의 3종 세트가 만들어지면 법이 정비됐단 말을 씁니다. 이제 법 체계가 딱 정리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법이든 법률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뭐가 만든다고요? 시행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있어. 알겠죠? 어느 법이든 다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3종 세트가 구비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법은 법률이라고 불러. 법률. 그리고 요 놈은 명령 등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합해서 부를 때 우리 뭐라 그러죠? 법령이다 이런 말 써. 알겠죠? 법령이라고 쓰면 법률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을 합해서 부를 때야.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보면, 기출문제 보면 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이렇게 나와. 이 말은 시행령, 시행규칙도 시험범위가 아니다. 자, 우리 건축법만 공부해요. 건축법 시행령도 공부해야 돼요. 다 해야 돼. 법령이 다 우리 똑같이 시험범위에 들어갑니다. 이거 하나 법이니까. 건축에 관한 다 법들이 얘기해. 알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6개 법을 공부하는데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공부해버리면 6 곱하기 3 얼마예요? 이제 아까 우리 법률 6개 있잖아요. 6개인데 이것까지 공하면 6 곱하기 3이 돼버리죠? 그러면 욕 나오죠? 이제 욕 나오는 거야 이제. 알겠습니까? 그래서 양이 많아. 근데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차피 요 내용 시행령, 시행규칙을 완벽하게, 즉 18개 법을 완벽하게 정리해버리면 그게 100점이야. 알겠죠? 근데 100점 맞으라고요? 맞지 말라고요? 맞지 마세요. 100점. 왜 100점 맞으라고 그래요? 나중에 업무 볼 때 찾아보시면 되고. 여러분 생각해봐. 요 3개 법 중에 뭐가 가장 디테일할까요? 그지. 시행규칙이 가장 디테일해 내용이. 아주 세세한 거 쭉 나와 있어. 다 못 외웁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정리할 거냐?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재도 마찬가지고 또 제 교재도 나올 때 마찬가지입니다만 다 속에 필요한 것들만 다 추가해놨어. 알겠죠? 그것만 공부, 그것도 버릴 건 있어. 다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건 고민하지 마세요. 그래서 좀 많아 보이는데 시험 문제는 나와요. 당연히 나와. 그리고 특히 시행규칙 문제까지 막 시행규칙에 나오면 별표 문제까지 나오면 그건 찍어요. 우리가 찍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게. 다 못 외우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건 고민하지 말고 제가 벌한 것만 보시면 돼. 알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구성되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치법이 있죠, 여러분. 자, 자치법은 그 뭐 써놨죠? 조례하고 규칙이 있어. 표현이 막 중복되죠. 자, 여러분 조례는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조례는 이게 앞으로 이제 용어가 시행령 나오고 시행규칙 잘 나옵니다. 그럼 의미는 알겠죠? 시행령이라는 것은 우리 어떤 법이든 법률이 만들어지면 우리 공부하는 게 전부 다 법률이에요. 그걸 보충하고자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이 시행령. 시행규칙은 우리는 불령인데 다른 분은 고민할 거 없어. 우리 다 국토교통부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알겠죠? 이게 국토교통부령. 이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하는 게 시행규칙이다. 알겠죠? 그러면 시행령, 시행규칙은 누가 더 크다고요? 시행령이 더 어른이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더 아래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치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법이에요. 여기까지는 국가 단위죠. 전부 다. 국가 모두에 적용되는 것이고 우리 자치법은 지자체에만 적용되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조례 나오거든. 조례하고 규칙이 있어요. 조례는 지방의회가 만들고 규칙은 지자체장이 만들거든요. 이제 일단 지자체장의 부분은 좀 이따 말씀드릴 것이고 조례는 많이 나와. 알겠죠? 용어가 나와. 조례란 말 많이 보입니다. 근데 일단 조례가 나오면 여러분 딱 2가지만 기억하세요. 2가지만이. 첫 번째 여러분. 자, 서울특별시에도 조례가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인천에도 조례가 있고 다 조례가 있어. 지자체마다 조례가 있어. 지방의회에서 만든 거니까. 그죠? 그러면 보통의 내용은 조례로 정한단 말 나오거든. 알겠죠? 조례로 정한다 이런 표현들 많이 나와.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어떤 것은 조례로 정한다. 예를 들어서 용도지구, 다시 말해 경관지구에서 건축제한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나오거든. 알겠죠? 그러면 조례로 정한다 이 말 나오면 간단해. 여러분 이 조례 정하면 간단히 우리 지방, 지자체마다 자 지자체마다 동일하다 다를 수 있다. 그렇지 다를 수 있다. 이걸 딱 머릿속에 잡아두면 돼. 각 지자체마다 각 지방마다 다를 수 있어. 조례 정한다고 나오면
알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가장 일상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거. 자, 주정차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해요, 안 해요? 들어봤죠? 주정차면 과태료 부과하죠? 얼마 내죠? 많이 내요? 4만 원? 그게 조례로 정하거든. 곧 이 말은 지방마다 똑같겠다 다르겠다. 달라. 어디 가면 6만 원짜리도 있고 어디 가면 3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조례한테 지방마다 다를 수 있어요. 조례 정한다는 말은 그래서 똑같지 않고 다를 수 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법률 공부하거든요. 건축법. 그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 업무 볼 때는 법률을 봐야 될까? 조례를 봐야 될까? 조례 찾아봐야 돼. 그 지역. 알겠죠? 나중에 우리 건폐율 용적률 공부할 때 마찬가지. 거기 용적률이 얼마까지 가능할 거죠. 법률은 정해놨거든. 그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해. 그 지역에 맞게끔 여러분이 나중에 업무를 보시려면 조례를 찾아보셔야 돼.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디는 120까지 가능하고 어디는 130까지 가능하고 다 다를 수 있어. 조례 정하기 때문에. 조례 정한다는 말 나오면 어떻게 한다? 각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다. 그걸 딱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 조례 정한다면 조례 내용은 공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각 지자체 조례 다 외울 거예요? 공부할 필요 없어. 내용은. 나중에 업무 볼 때는 찾아보셔야 되고 시험용으로는 공부할 필요 없어. 간단하죠? 조례 나오면 야 끝났어. 이제 조례 앞으로 조례란 표현이 보이면 조례란 표현이 딱 나오기만 하면 각 지방마다 다룰 수 있다. 또 내용을 공부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끝. 자 그럼 됩니다. 그리고 조례는 요놈들보다는 아래가 있어요. 위계상 따지면 알겠죠? 우리 국가 입법보다는 자치입법이 더 아래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이 명령도 위반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어차피 조례는 지방의회가 정하니까 이게 이제 법의 성문법의 기본 체계입니다. 이제 헌법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정확히 말하면 헌법도 알긴 알아야 되는데 우리 시험 내에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할 필요 없고 법률은 우리 6개 법 공부합니다. 자, 시행령 시행규칙은 거기에 필요한 것들만 공부할 겁니다. 알겠죠? 그 조례가 나오면 내용은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조례고 정한다는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나중에 내용은 업무 볼 때는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죠. 법의 체계는 뭐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지자체 조직이 보이거든요. 다음에 2페이지. 요거는 여러분 10분 쉬었다가 들어갈게요. 10분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10분 쉬죠.